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후 연금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65, 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기초 연금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65, 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0만 명이면 도대체 몇 명이 기초연금을 받는 거냐?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약 7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65, 세 이상 인구가 이미 2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10명이 줄을 서 있으면 1등, 2등, 3등은 못 받습니다. 하지만 4등부터 10등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7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하다. 우리 부모님도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별로 없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지? 저도 처음에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이유가 나오더군요. 먼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 연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나중에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내고 받는 것이고 개인연금도 내가 저축해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도 내가 일하면서 쌓아온 돈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돈을 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 드려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만든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6년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한 달에 약 35만 원 정도죠. 1년으로 계산하면 약 4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어르신들에게 매년 42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에서는 매달 30만 원, 40만 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더 그렇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감액 제도가 있어서 각각 20%씩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도 두 분이 합치면 거의 50만 원에서 6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노후 생활에서 매달 6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으면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00만 명이 넘는 어르신이 받고 있는데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약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65세가 되면은 국가에서 알아서 주겠지. 하지만 기초연금은 그렇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전화가 와서 어르신 기초연금 드리겠습니다. 통장 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보통은 안내가 오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넘겨버립니다. 내가 설마 대상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명 중 7명이 받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신청부터 해보십시오. 신청한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받으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청하면 재산이 다 들통나니까 신청 안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재산조사에 동의해야 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의 전체 재산을 확인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위 70%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재산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보험, 연금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런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부가 함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같이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아, 여보, 이 통장은 뭐야? 이 예금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몰랐던 돈이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이런 말도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비밀 통장 들통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신청을 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은 65세가 되기 전에 서로 재산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는 결국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기초연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평생 계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다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 기준이 올라가면서 상위 30%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연금 기준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다시 받았다가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못 받는 분들이라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신청해 두십시오. 이 제도를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계속 관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연락을 줍니다. 어르신, 이제 대상이 되셨습니다. 신청하러 오십시오. 이 제도는 5년 동안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에 매달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이 계속 들어오는 제도라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은 다 똑같이 34만 9,700원을 받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금액을 전부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10만 원, 20만 원만 받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3가지 감액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기초연금을 34만 9,700원 다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만 받을까? 분명히 기초연금 대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통장을 확인해 보면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이 준다면서 왜 다 안 주는 거야? 이거 뭐 조금 주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은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자들 중에서도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시면 왜 금액이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재산도 보고 소득도 보고 연금도 봅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아예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처음부터 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긴 받습니다. 다만 감액이 됩니다. 대략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을 월 약 52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거의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52만 원 이상 받기 시작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미 국민연금이라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복지 중복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초연금을 거의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100만 원 받는 분이 있다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월 130만 원 이상 정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34만 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약 17만 원 정도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럼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10만 원 더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금액은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전체적으로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감액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최대 절반까지만 줄어듭니다. 즉 최소한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액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혼자 재산을 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면 부부 재산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둘이 각각 34만 원씩 받으면 거의 70만 원 받는 거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혼자 받을 경우 약 35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약 27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합치면 약 5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줄이냐? 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살면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일부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세, 전기세, 관리비, 난방비 이런 것들은 같이 살면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혼자 살 때 100이 필요하다면 두 사람이 살 때 200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60 정도면 된다. 그래서 각각 80%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감액 20%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은 지출의 대부분이 생활비입니다. 먹고 사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 때 식비가 30만 원 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살 때 식비가 40만 원만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이 두 개이기 때문에 거의 6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부부 감액 제도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감액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월 400개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탈락입니다. 그런데 옆집 할아버지는 월 39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으면 390만 원 플러스 35만 원, 425만 원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소득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소득 역전 방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5만 원을 다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 400만 원인데 옆집 할아버지가 390만 원이라면 딱 10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390만 원 플러스 10만 원, 딱 400만 원이 되게 맞춥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되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34만 9,700원을 다 받는 분들도 있지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보고 왜 이렇게 적지?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세 가지 감액 기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때, 두 번째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제도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재산이 별로 없는데 왜 기초연금이 안 나오지?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재산을 다 합쳐서 판단합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연금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아들은 부자다. 하지만 부모님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근데 놀랍게도 자식이 아무리 부자여도 기초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자식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부부 재산만 봅니다. 그래서 자식이 대기업 사장이어도 부모님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식에게 돈을 증여하거나 재산을 일부러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2011년 이후부터 재산 변동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재산이 줄어들면
국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이 돈이 어디 갔습니까? 만약 설명이 안 되면 그 재산을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산을 빼돌려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줄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제도의 미래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꼭 알아야 할 기초연금 제도의 미래와 변화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은 평생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지금도 계속 수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에만 의존해서 노후를 준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처음부터 영원히 유지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1988년입니다. 1988년에 처음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2026년이니까 벌써 38년이 지난 제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988년 이후에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계속 납부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만으로도 월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도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대략 1940년대, 1950년대입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 제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20대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0대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미 40대가 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몇 년 낼 수 있었을까요? 5년, 10년 많아야 15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받아도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제도가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연금을 충분히 준비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분들을 그냥 두면 노후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가 늦게 시작되면서 생긴 과도기적인 보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방향은 이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급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줄이거나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하위 50% 혹은 40%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준이 꽤 넓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혼자 사는 가구는 월 약 247만 원이 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가구는 월 약 395만 원 이하입니다. 즉 월 소득이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월 400만 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또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그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월 6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은 소득이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월 600만 원을 번다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600만 원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116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되는 소득은 약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기준인 400만 원 이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이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에 15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집값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집이라면은 공시가격은 약 9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거공제를 합니다. 약 1억 3,500만 원 정도를 빼줍니다. 그럼 약 7억에서 8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략 4%를 적용합니다. 이 8억 곱하기 4%. 그러면 약 3,200만 원입니다. 이걸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달 소득이 약 25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15억짜리 집에 살아도 기초연금 기준인 400만 원 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너무 넓게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거의 다 확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비과세 상품은 안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의 모든 자산을 다 봅니다. 예금, 주식, 보험, 연금, 부동산, 심지어 보험 안에 있는 적립금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안 보는 것이 거의 없다.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투자를 안 하거나 돈을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연금은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난해져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가 맞습니다. 우리는 노후에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기초연금이 없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40대, 50대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줄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자산을 늘려서 기초연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노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준비의 중심은 여전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자신의 자산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준비해서 기초연금이 있으면 조금 더 여유롭고 없어도 전혀 걱정 없는 그런 노후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